회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혼한 분들도 계시고 이혼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은 안 했지만 부부관계가 대면한 분들도 계시고 모두가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행복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과 나의 집중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를 직면하고 대응하는 유형 분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 상담을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는 외도를 알고 나서 초기에 대응이 필요한 상태인 분들이거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상황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외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피해 배우자들의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피해 배우자의 자존감이나 외도 상황 이전의 부부관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외도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그 유형을 분류를 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신감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하는 유형.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 후 극심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유형인데요. 심한 배신감과 함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극심한 분노에 쌓인 유형들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이런 식입니다. 극단적으로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지고 오 마이 갓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말도 안 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라는 식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관계 회복을 원하지만 혼란스러운 유형.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유형이지만 신뢰를 다시 어떻게 쌓아야 될까 믿음이 없어졌는데 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인데요. 외도 상담을 받는 95% 이상이 가정을 유지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이십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상대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서 감정이 크게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붕괴를 크게 하고 과연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세 번째, 이혼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유형.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그냥 전화를 하면 외도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이래요. 저 이혼 안 할 거예요. 아니, 저 이혼하란 말 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외에 배우자의 외도를 계기로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특히나 경제적 안정이라던가 자녀 양육 등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유형들인데 감정적으로는 엄청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내면적으로는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부터 배우자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념에서는 외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신념이 가장 강한 경우들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다라고나 할까?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혼까지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네 번째, 자기 비하와 우울감에 빠진 유형.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너무 깊게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외도 상황 이전부터 우울감이 있었거나 약간 자존감이 낮았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간 무기력한 사람들.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자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내 외도인 경우에 자책하는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뭐 내가 못생겨서 내가 상관녀보다 뭘 못해서 약간 자기 비하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잘났던 못났던 배우자가 와이프가 바람을 피면은 그냥 자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남자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자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기를 약간 비난하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사실 실제로 상담하면서 그냥 시체처럼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로 지친 유형. 이런 경우는 상담 왔을 때 50대 후반 정도인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평생 바람 참아왔어요. 저 이제 못 참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용서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용서를 안 해줬겠죠. 이제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유형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있어도 이혼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관념이 센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결혼 생활 내내 저 바람핀 새끼 버릴 거야. 내가 나이 더 들고 저 새끼 늙으면 버릴 거야. 하고 말은 하지만 여태껏 참고 살아왔는데 가정을 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 또한 가정을 깨고 싶어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람은 바람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이런 개똥철학 이런 미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유책이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외도를 알지만 모른 척하는 유형.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를 했지만 경제적 이유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담을 받더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원래 처음에 외도를 알았을 때 저 또한 그랬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 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알면은 너무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외도를 알았을 때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상간소송 등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신청을 했다. 내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게 편하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신청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속이 터지는 유형. 아이고, 증거가 있어도 배우자가 외도를 막 부인합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고 해요.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배우자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은 아내분들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잘 다룹니다. 약한 여자인 거죠.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부부관계 갑과 을의 권리관계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바람을 핀 인간이 더 큰 소리치고 뻔뻔합니다. 네, 여덟 번째, 외도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유형.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강한 분노로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게 되고 생깁니다. 나도 똑같이 바람 피울까?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다, 망가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아내분들 그래요.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저도 바람 피고 싶어요. 이럽니다. 사실은 바람핀 배우자한테 가장 큰 복수는 제가 바람을 펴서 똑같이 고통을 주게 하는 건데요. 그 마음은 이거예요. 바람 피고 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남편한테 나도 바람 펴서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여자로서 나도 살아있다. 나도 매력있다. 다른 남자한테 어필이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카페에 있는 아내분들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가세요, 원나잇 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농담 삼아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아홉 번째, 이미 이혼을 했지만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유형.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급하게 했는데 여전히 감정적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상담은 했지만 그렇게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 할 거 다 해보고 뭐 답으로 다 이혼이 정답이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다 경험하면서 나중에 최후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혼을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상간녀랑 같이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 나한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상간녀 때문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도 상간소송을 하고 싶다. 너무 더러워서 나한테 하도 지랄해서 이혼을 급하게 했는데 이혼하고 더 분노가 많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처럼 내담자들은 저마다 다른 감정 상태와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지만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믿었던 내 남편의 외도로 다들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위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두세 가지 겹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무엇보다 피해 배우자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을 챙겨주고 바로 세우는 시간이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있느냐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외도라는 상처로 똑같은 상처로 디톡스 카페에 가입을 했지만 회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혼한 분들도 계시고 이혼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은 안 했지만 부부 관계가 대면한 분들도 계시고 모두가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행복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과 나의 집중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